부동산 대책과 규제가 집값을 폭등시킨다. 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부러 오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부적으로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과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유심히 분석하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대책과 규제가 나왔다. 이러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동산 대책과 규제가 나왔다.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집값이 앞으로 폭등을 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밑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대책이 몇 번 나왔습니까? 네, 대책 보시면은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자, 부동산 대책만 몇 번 나왔냐? 26번 나왔습니다. 26번. 자, 26번 나왔고 세부적으로 부동산 규제는 48번 나왔습니다. 48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대책과 규제가 나왔을 때마다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을 했죠. 폭등.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장 먼저 나온 대책, 이 대책이 뭡니까? 이거는 강력한 매수 신호다. 매수 신호. 네, 앞으로 이 부동산 대책 이 대책들이 시리즈로 앞으로 나올 거고 이때마다 집값은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집값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폭등을 시켰냐? 아니면은 이전 정부에서 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냈냐? 자, 이것이 현 정부와 똑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다? 네, 자만입니다. 네, 오만함이죠. 오만함. 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장관,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오만함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두 번째 이유는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집값은 폭등한다고 했죠. 폭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집값을 폭등시키냐? 왜 규제를 만들어내고 규제를 만들어낼 때마다 집값을 폭등한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압니다.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다 폭등하죠. 이때까지.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전 세계 역사적으로 다 똑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규제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나올 때마다 폭등을 했죠. 그러나 일본 부동산이 버블이 붕괴될 시점이 언제입니까? 일본 부동산이 제로금리 갔을 때입니다. 제로금리. 그리고 모든 규제가 없어졌을 때 부동산 버블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키는 이유는 뭐다? 세수 부족입니다. 세수. 자,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집값을 폭등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쉽죠? 네, 여러분들 뭐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종소세가 아니고 종부세, 그리고 이런 보유세를 걷기가 가장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띄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규제가 나오면은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집값이 폭등하느냐? 변수입니다, 변수. 자, 우리나라에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수가 뭡니까? 네, 상수가 있죠. 변하지 않는 것 있고, 변수는 뭡니까? 이 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변수는 무엇입니까? 인구 감소예요. 인구가 얼만큼 감소할지, 그리고 고령화가 얼만큼 될지, 이게 변수입니다. 이 변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책이라든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규제가 있을 겁니다. 규제는 뭡니까? 이거 변수죠. 일부러 변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책도 없고 규제도 없고 금리도 정상적으로 인하가 되고 뭐 제로금리 금리에 간다 그러면은 변수는 하나밖에 없다. 인구 감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왜? 변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지금 대책과 규제를 만들어내요. 이건 뭡니까? 변수를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만 볼 때는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될 건데 이런 대책과 규제를 만드니까 변수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 공급도 줄어들겠구나. 네, 대출 규제 만들어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다 줄어들죠. 토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만들어낼 때마다 공급이 다 줄어들죠. 집을 못 팔죠. 공급이 다 줄어들죠. 그러니까 집값을 폭등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변수만 보면 되는데, 인구 감소라는 하나의 변수만 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집값을 폭등을 시킨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의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시장 오세훈이 시장이라든가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라든가 대출 규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변수를 만들어낸다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자, 이런 변수를 만들어낼 때마다 어떻게 돼? 집값은 무조건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아까도 보셨죠? 네. 첫 번째 규제가 나왔을 때 이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무조건 강력한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대책이 나왔을 때 최소한 5, 6년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는 집값은 상승으로 순항을 한다. 이 기간 동안 또 마찬가지로 네, 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뭐 대부분의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은 다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운동권 출신들. 오리지널 보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보수의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이라고 한다면은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 경제를 표방하지 않는다. 뭐 막시즘이라든가 마르크스 어떤 경제학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조금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 보수인지 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라든가 이 뭐 진보 쪽이라든가 좌파 쪽, 네, 이런 지금 네, 마르크스 쪽이 막시즘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급이죠, 공급. 어떤 공급을 만들어야 됩니까?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아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내는 건 뭡니까? 공공이죠, 공공. 공공주택을 만들어내서 신혼부부 주겠다. 이건 뭡니까? 이건 프로그레시브입니다. 이 진보 쪽이에요.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 무조건 폭등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에는 15%예요. 임대주택 비율 15%입니다. 부산은 10%죠. 네, 재개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 체납을 재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5%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없앤다는 거예요. 부산은 10%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공공으로 간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요, 정비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만들어낸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자, 뉴욕의 맨하탄이 왜 그래 집값이 폭등했습니까? 임대주택 때문에 폭등을 한 겁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만들어낼 땅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집값 폭등합니다. 자, 서울의 집값을 폭등을 낮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을 없애면 됩니다. 왜? 15%라는 이 비율이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들 10%, 15%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누가 해야 되죠? 네, LH에서 해야 됩니다. LH. 네, LH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비사업장에다 이렇게 임대주택을 만들어내니까 양질의 주택 공급은 다 끊겨버린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세훈 시장도 이거를 지금 오판을 하고 있다. 진짜 오판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건지, 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뭐 토호제라든가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규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또 규제를 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9월 1일부터 뭐 신문기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규제가 들어갑니다. 전세 보증 대출도 다 중단이 되고, 여러분들 대출 규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대출 규제 나왔다. 1번. 네,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 규제 첫 번째 만들었는데 이때 되면은 무조건 집값 폭등한다고 했죠. 그 이후에 장기간 폭등을 합니다. 집값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대출 규제가 되면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돈을 못 구하니까 부동산은 뭐 현금 100% 주고 집을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가 되면은
여기가 수요가 이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순진한 바보 생각이죠. 자,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뭡니까? 공급. 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공급인데, 이 사람들은 집을 왜 팔려고 하죠? 이거는 뭐 길거리에 지금 텐트 치고 뭐 노숙하려고 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갈아타기. 더 좋은 상급지로. 그런데 대출 규제가 되면은 다주택자도 있겠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똘똘이 한 채로 가니까 집을 팔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좋은 상급지로 갈 때,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잔금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잔금.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 팔 수가 없는 거죠. 잔금 마련이 안 되니까. 예,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집을 팔아서라도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일정 부분 대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대출 규제라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수요자도 마찬가지지만 공급자도 어떻게 돼?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집을 못 내놓는다. 갈아타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갈아타기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을 다 죽이는 효과가 크다. 수요보다는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결국적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 문재인 정부 26번 모든 대책 중에 모두가 대출 규제였습니다. 네, 공급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은 하나도 없죠. 공급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임대주택, 네, 15%, 10%, 네, 서울도 마찬가지죠. 10%. 이 비율만 높이면 돼. 이걸 임대주택을 안 만들어내도 공급은 충분히 늘어나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유는 뭡니까? 네, 민간으로 전해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 대한민국 집값을 못 잡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더 비싸도 산다. 강남 3구를 우리는 지금 하는 이창용 총재도 마찬가지지만, 자, 한강변에 있는 대출 규제 강화된다고 변수가 되겠습니까? 강남 3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대출 시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국평이 60억짜리입니다. 원베일리. 이번에 60억 찍었죠. 이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 일정 부분 대출 끼겠지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갈아타기죠. 대부분. 잔금 마련을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주택을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일정 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대출 시장하고 연관이 크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출 규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금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현금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화폐 기능이에요. 가장 중요한 화폐 기능은 무엇이다? 화폐는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왜 지금 여러분들 화폐 기능을 못합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 물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물량이 거의 없죠.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폐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화폐는 왜 가치가 지금 하락을 해야 됩니까? 네, 화폐가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물건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생산된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을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폐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대출 어떻습니까? 지금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죠. 대출 시장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라든가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하는 이창용 총재도 뭡니까? 표본을 뭘로 봅니까? 타겟을 강남 3구 한강변 아파트 이거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서민들만 아파트 사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전월세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나? 이겁니다. 그래서 자, 가장 좋은 우리 부동산 정책과 규제는 뭡니까? 가장 좋은 거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어차피 뭡니까?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네, 화폐 가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조금 올랐다고, 이때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이때 조금 올랐다고 규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프가 일로 갑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폭등을 시켜버립니다. 폭등을. 여기서 규제 만들어내고 규제 만드니까
사실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폭이 진폭을 가져야 되는데 진폭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다? 대출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오세훈 시행에 만들어낸다는 거 이거 성공했습니까? 압구정 아파트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똑같아요. 토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뭡니까? 공급을 없애다는 겁니다. 공급이 뭡니까? 매물이죠. 매물. 팔려고 하는 매물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매물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반 보일 때 매물 다 줄어들죠. 호가 더 올라가죠. 2달 만에 호가 더 뛰죠. 토지가 나온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급을 다 없앤다는 건데. 집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수자는요, 언제든지 대기를 해요. 언제든지. 왜? 집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텐트 끼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런 노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공급은 안 나오잖아요. 임대주택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차피 어떻게 돼? 매수세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 대기 매수세는 항상 우리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공급은 어떻게 돼? 항상 유동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만드는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두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이다. 그러면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수도권. 이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데 강남 아파트 60억 국평 찍는다고 수도권에 대출 규제가 내는데 그럼 이거는 뭡니까? 대출 규제 만들어내죠. 이거는 뭐다? 네, 이거는 지방 아파트 띄우겠다는 겁니다. 지방 아파트. 특히 이번에 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이번 첫 번째 나오는 우리 대출 규제 지금 보고 있죠. 토호제라든가 대출 규제는 무엇이다? 특히 부산 아파트를 폭등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소외됐던 부산 아파트 왜 폭등시켜야 됩니까? 세금 걷어야 되니까. 세금. 보유세.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내면을 잘 보셔야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수가 부족하다고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크가 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이런 보유세를 걷기 위해서 이제는 지방 아파트도 띄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내는 이제 9월 1일부터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전세 보증 대출도 지금 중단이 되고 있죠. 그럼 기존에 지금 갭 투자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거를 만들어낸다. 결국에는 의도는 하나밖에 없다. 서울과 수도권만 집값을 띄워가지고는 세금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산 아파트도 본격적으로 한번 띄워보겠다. 이 의도 외에는 시장 경제를 이렇게 지금 망쳐가면서 규제를 만들어내고 대책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역대 정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있죠. 17년도 첫 번째 대책이 나왔을 때 이때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 안 됩니다. 시리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도 이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하 정상화시키겠다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대책의 시그널. 자,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은 무엇이다? 지방, 특히 부산 아파트를 띄우겠다라는 이유다. 풍선 효과 만들어내겠다. 가장 중요한 거죠. 풍선 효과.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